안녕하십니까. 원예치료사 김종규입니다. 오늘은 원예치료의 상담적 기법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원예치료의 집단지도 기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예치료에 있어서 상담적 적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많은 거기에 따른 임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예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또는 원예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아직 알지 못한 상황에서 때로는 공부하는 입장이나 또는 자격증을 취득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활동을 할 때에 대체로 그냥 활동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예치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활동가로서 역할을 한다면은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원예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치료적 개입이나 또는 상담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기법은 사실 집단 상담적 상황에서의 집단 지도력 기술에 따른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원예치료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몇 가지 기법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경청에 대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잘 들어주는 것.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청, 잘 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원예치료 상황 속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상자들이 뭐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바로 경청인데 어떻게 경청하느냐. 우리가 활동의 상황 속에서 오래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대상자들이 언어적으로든지 또 때로는 비언어적 어떤 표현을 통해서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얘기를 좀 들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언어적으로 또는 더불어서 또 비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공감적 이해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예치료 상황에서의 경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묻기라고 하는 것이, 이 함께 묻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예치료의 독특한 상황, 즉 그 집단 자체가 폐쇄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폐쇄적 집단이라고 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집단 자체가 한번 같이 시작이 됐으면은 중간에 구성원들이 계속 들락들락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해서 함께 5회이든 8회이든 10회이든 12회이든 함께 가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서 함께 모여진, 공통된 이슈를 가지고 함께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들도 동일한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어떤 그런 공통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그들은 같은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하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은 이 노인분인데 같이 이제 한 10명 가까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오셔서 아우 나 오늘 힘들어요. 난 도저히 오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참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셨어요? 왜 그러셔요? 아니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했을 때에 아유 자식이라는 게 하여튼 아유 너무 힘들어 오늘은 아유 못하겠어 했을 때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 어르신을 따로 오늘은 못하겠군요. 따로 떼어놓을 수도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된 이슈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슈 뭡니까? 건강의 문제예요. 또 때로는 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슈가 또 경제적인 문제예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바로 자녀에 대한 문제 또는 손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느끼는 공통된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중에 한 문제로 이 어르신이 뭔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상담적 입장에서 그러세요. 어르신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시간을 우리가 끌 수가 없어요. 그 어르신을 그 상황에 대해서 경청하고 공감해 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그 시간 동안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폐쇄적 집단이라고 하는 특징, 대상자들의 공통된 이슈의 내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나 혼자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로서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대상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풀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어르신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드신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굳이 누가 얘기해 볼까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어르신들이 자기네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유, 우리 나이에 때 뭐 자식 문제 때문에 뭐 손주 문제 때문에도 힘든데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그래도 자네는 나는 말이야 지금 우리 자식 나간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해. 참, 아유,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어르신은 그래, 내가 참 힘들어서 얘기했지만은 그래, 이게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느끼는 문제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만의 어떤 그런 힘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이 함께 묻기를 통해서 공동의 문제로서 함께 찾고 함께 느끼고 함께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실마리를 나름대로 찾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어르신 스스로가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아유, 그럴 때에 이 상담자가 그래요. 어르신 많이 힘드신가 본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어르신들이 많이 힘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재료를, 좋은 준비물을 가져왔어요. 오늘 이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들이 함께 풀어질 수 있는, 함께 또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원예 활동의 그런 준비된 모습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문제 해결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 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현실 검증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대상자에게 다른 대상자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예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제 가을 초가을에 이제 2학기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텃밭 상자에다가 텃밭 상자가 크지만은 사실 가을에 이제 무하고 뭐 상추 또는 배추 이런 거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가을 상추도 우리가 심을 수가 있고 또 배추도 심을. 배추는 우리가 모종으로 할 수도 있고 씨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텃밭 상자에 할 때는 모종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이 무도 요즘에는 모종이 나오지만은 무는 그냥 씨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같이 심으려고 했어요. 선생님, 무는 무대로, 상추는 상추대로 화분에 심으면 어떨까요?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죠. 무 같이, 상추는 또 따로 같이 심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학생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에는 무도 상추도 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저는 무도 상추도 심고 싶어요, 선생님. 저도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일, 처음에 말했던 학생이 저도 사실은 둘 다 심고 싶어요. 그래, 다들 무도 상추도 심고 싶은가 보구나.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같이 심어보자. 그 대신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잘 심어보도록 하자. 여기서 첫 번째 학생은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무만 심고 상추만 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심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심리입니다. 그러한 심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현실 속에서 이상과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현실 검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들은
많이 나옵니다. 어르신들하고 할 때도 이게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 때는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재료를 사용했어요 하면서 다른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요? 우리 다른 어르신들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검증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지금 현실의 상황과 또 이 어르신이 얘기한 이상적인 상황 사이에서 어떠한 서로 간의 조율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이 현실 검증을 통해서 때로는 현실적인 제가 준비한 걸로 할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우리 어르신이 얘기한 방법을 거기서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다시 재구성하여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서로 절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이 좋아하는 이런 방법을 하실 분들과 또 제가 준비한 이런 방법을 하실 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두 방향으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이 그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또 때로는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원예 치료는 상담적 또는 교육적 어떤 기술에 있어 가지고 교과 중심적인 그러한 상담 또는 교육 기법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 중심적인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내가 준비된 것들을 그대로 다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그때그때 원하는 것에 따라서 조율할 수 있는 여유, 융통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원예치료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세 번째 이어서 또 집단지도 기법의 또 다른 부분들을 함께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